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아내 곁에 누운 지 1시간.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마음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느꼈던 무기력함, 그리고 그 뒤에 밀려온 자괴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이후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 몸이 정말 끝난 건가? 나이니까 받아들여야 하나? 약국 앞에서 서성이셨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온갖 방법을 찾아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어봤지만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포기하셨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보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액은 몸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심장이 보낸 혈액이 가장 먼 곳까지 막힘없이 도달하고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혈액이 심장에서 출발해 가장 먼 끝까지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우리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를 뚫어야 하는지가 보이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국내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성의 활력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은 성기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몸의 순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남성 고령화 연구에서는 우리 또래 60대 남성의 약 44%가 70대 이상에서는 최대 70%까지 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4명에서 7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성기 쪽만 보면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거기가 아닌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혈액의 여정을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혈액이 대동맥이라는 큰 고속도로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남성의 활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3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혈류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대동맥, 복부 대동맥, 골반 혈관을 차례로 지나 음경해면체까지 넉넉하게 도달해야 합니다. 수도관에서 물이 찔끔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소용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신경 전달입니다. 뇌에서 만들어진 신호가 척추를 타고 골반을 지나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지점이라도 약해지면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셋째, 혈관 탄력입니다. 혈관이 굳어 있으면 혈액이 들어와도 가둬둘 수 없습니다. 탄성 잃은 풍선에 바람을 넣어봐야 부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가 하나씩 차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는 동시에 함께 진행됩니다. 혈류가 줄면 신경에 공급되는 영양이 부족해지고 신경이 약해지면 혈관을 조절하는 기능도 떨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만 치료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심장을 떠나 혈액의 여정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동맥을 타고 내려온 혈액이 처음 만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복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복부라고 하면 그냥 베이의 아랫부분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순환의학적으로 보면 이곳은 음경으로 향하는 혈류의 출발점이자 분배센터입니다. 우리 복부 대동맥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 장기로 혈액이 배분되는데 음경동맥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여기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혈액 공급 전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임상 연구를 보면 복부의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하체 혈류가 20%에서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잠깐, 이 수치가 왜 심각한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 해면체가 충분히 팽창하려면 평상시보다 20배에서 40배 가까이 많은 혈액이 한꺼번에 몰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 혈류 자체가 이미 30% 이상 줄어든 상태라면 그 엄청난 양의 혈류 증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수도관이 절반쯤 막혀 있는데 수도꼭지만 열심히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하복부가 차가워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잠잘 때 복부를 덮지 않고 주무시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는 것, 하루 4~5시간 이상 앉아서 복부 혈관이 눌리는 것, 그리고 나이 들면서 우리 복부 근육이 약해져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20년 넘게 택시를 모셨던 정동수 씨 이야기입니다. 69세이신데 3년째 아침 반응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약도 먹어보셨지만 두통과 안면, 홍조 때문에 그만두셨고 아들의 권유로 대학병원 비뇨의학과를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하복부 체온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택시 운전석에서 하루 12시간씩 앉아 지낸 세월과 에어컨 밑에서 배를 드러내고 주무시던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담당 전문의는 약 대신 하복부 온열 관리를 먼저 권유했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열 파스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쿨파스는 혈관을 더 수축시켜 우리가 원하는 효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냅니다. 온열 파스를 붙이면 5분에서 10분 안에 국소 혈류가 약 20% 증가하고 20분이 지나면 30%에서 40%까지 늘어납니다. 이 효과가 사용 후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정동수 씨는 3주 동안 매일 저녁 하복부에 온열 파스를 붙이셨습니다. 3주 후 느낌이 확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에 예전 감각이 돌아온 것 같다고요. 약도 기구도 아닌 파스 한 장으로 그런 변화가 생길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막혀있던 관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혈액의 여정을 멈추고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복부의 관문을 열었다고 해서 혈액이 저절로 힘차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 자체가 유연하게 넓어져야 합니다. 그 열쇠가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라는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혈관 안쪽 벽에서 자연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혈관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열어주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질이 충분하면 혈관이 부드럽게 넓어지고 혈액이 힘차게 흐릅니다. 부족하면 혈관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아무리 혈액을 밀어 넣어도 흐름이 약합니다. 이 산화질소의 중요성은 1998년에 3명의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혈관 건강의 핵심 열쇠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혈류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산화질소를 다시 늘릴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약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을 받아 산화질소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국내 운동과학 분야 연구에서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혈관 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산화질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코 주변 부비동에서 산화질소가 생산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면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잠잘 때 코로 호흡하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서 관문을 열고 걷기 운동과 코 호흡으로 산화질소를 늘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혈액이 힘차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혈액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복부 관문을 통과한 혈액이 다음으로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허벅지와 아랫배가 만나는 접히는 부분, 서해부입니다.
흔히 사타구니라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서해부는 음경으로 향하는 혈류의 가장 좁은 통로입니다. 복부에서 내려온 혈관이 이 좁은 지점을 통과해 대퇴동맥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음경동맥이 갈라집니다. 혈액이 음경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핵심 문제가 됩니다. 서해부에는 근육을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근막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근육을 감싸는 얇은 막입니다. 이 근막이 경직되면 그 안쪽의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고무줄로 팔을 꽉 조이면 혈액순환이 막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서해부 근막은 우리의 앉는 자세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서해부는 계속 접힌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하루 종일 반복되면 근막이 만성적으로 수축된 채 굳어버립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자면 목이 뻣뻣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보면 서해부 근막이 굳어있는 사람과 충분히 이완된 사람 사이에 음경 혈류 차이가 평균 25%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발기에 필요한 혈류 증가량이 수십 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 혈류가 25% 줄었다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입니다. 대전에서 오신 한상호 씨, 66세이신데 건설 현장 감독으로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셨고 건강검진 결과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반응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하니 더 답답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매우 흔한데 그 이유가 서해부 근막 경직일 수 있습니다. 일반 혈액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상호 씨는 운동은 열심히 하셨지만 스트레칭을 안 하셨습니다. 하체 근력 운동만 하면 서해부 근막이 오히려 더 수축되면서 안쪽 혈관이 눌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해부에는 온열 파스와 일반 파스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강한 열보다는 적당한 온도가 근막 이완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열 파스로 시작하시고 너무 뜨겁게 느껴지면 일반 파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단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간 핫파스입니다. 고추 성분이 성기 가까운 민감한 부위에 닿으면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파스를 사실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붙이는 위치는 사타구니 주름선을 따라 바깥쪽 허벅지 방향입니다. 성기 방향으로 붙이지 마십시오. 20분에서 30분 사용하시고 저녁 목욕 후가 가장 좋습니다. 혈관이 이미 확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한상호 씨는 하체 운동 후 반드시 서해부 스트레칭을 추가하시고 저녁마다 서해부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2주 후 예전의 느낌이 분명하게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답답해하셨던 분들, 그 이유가 이 서해부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혈액 여정의 마지막 역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놀라실 부위입니다. 바로 천골입니다. 엉치뼈라고도 합니다. 우리 척추의 맨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뼈입니다. 성기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환의학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천골의 중요성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천골에는 넷상의 신경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2번에서 4번 천골 신경이 부교감 신경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교감 신경이 골반을 지나 음경의 발기를 직접 담당하는 신경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천골은 남성 발기의 신경학적 출발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입니다. 교감신경은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켜지고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회복을 담당합니다. 발기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해야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남성분들 중 상당수가 만성적으로 교감신경이 과하게 켜진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수십 년간 쌓인 스트레스, 가족 걱정, 수면 부족이 우리 몸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밤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광주에서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윤재경 씨, 73세이십니다. 밤만 되면 몸 전체가 굳어버리고 잠자리에 들면 오히려 더 긴장된다고 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야간 교감신경 과활성 상태입니다. 밤에 조용히 있으면 걱정이 밀려오고 그것이 교감신경을 더 강하게 켜버리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산화질소 생성이 추가로 떨어지면서 혈류 감소와 신경 약화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천골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온열 자극이 주변 조직을 이완시키면서 신경 압박이 줄어들고 동시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긴장이 풀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천골에 직접 온열을 주면 그 효과가 발기 관련 신경에 훨씬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신경에 공급되는 영양과 산소도 늘어납니다. 윤재경 씨는 매일 밤 십시 전후에 천골 부위에 온열 파스를 붙이고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열흘 후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붙이고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밤사이 부교감 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천골에는 반드시 온열 파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쿨파스는 이 부위에서 오히려 신경을 자극하고 근육을 경직시켜 역효과를 냅니다. 붙이는 위치는 등 아래쪽을 손으로 더듬어 내려가면 딱딱한 뼈가 끝나면서 약간 부드러운 삼각형 모양의 부위가 느껴집니다. 그곳이 천골입니다. 30분에서 60분 사용하시면 되고 밤 십시 전후에 주무시기 전 붙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혈액의 여정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해 하복부의 관문, 서해부의 좁은 통로, 천골의 신경 출발점까지 세 곳의 핵심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활력 저하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시면 안 됩니다. 국제심장학 학술지 연구에 따르면 이 문제를 경험하는 남성은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65%, 뇌졸중 위험이 43% 높아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이 심장 질환보다 3년에서 5년 먼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이른 경고 신호입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 심장과 혈관 건강을 미리 점검할 기회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시면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루틴을 정리합니다. 저녁 산책 15분 후 샤워하시고 하복부에 온열 파스 20분에서 40분, 이어서 서해부에 파스 20분에서 30분, 주무시기 전 천골에 온열 파스 30분에서 60분입니다. 매일 세 곳 모두 하시기 어려우시면 우선순위를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골입니다. 그 다음이 하복부, 그 다음이 서해부 순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날에는 천골 파스 하나만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꼭 붙이십시오. 여기에 하나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국제비뇨의학연구에서 골반 적은 운동이 우리 남성의 발기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임상 연구에서는 12주간 골반 적은 운동을 한 그룹의 67%에서 기능이 개선된 반면 생활 습관 조언만 받은 그룹은 30%에 머물렀습니다. 골반 적은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3초간 조이고 3초간 풀어주시는 동작을 하루 3번, 한 번에 15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파스 요법과 함께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성기와 고환 주변에는 절대 파스를 붙이지 마십시오. 서해부에는 캡사이신 파스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10분부터 시작하시고
사용 전후로 혈압을 측정하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온도 감각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시고 피부를 자주 확인하십시오.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생활 속 실천도 중요합니다. 잠잘 때 반드시 복부를 덮으십시오.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걸으십시오.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드시고 수면은 최소 7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잠자는 동안 부교감 신경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면 파스 효과도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혈액의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하복부라는 관문을 지나고 서해부라는 좁은 통로를 통과하고 천골이라는 신경의 출발점을 거쳐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 세 곳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온열파스 한 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이 문제는 성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순환의 문제입니다. 둘째, 천골 온열파스 하나만이라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기구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습관이 꾸준히 이어지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활력이 떨어지셨다면 그것을 우리 심장과 혈관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조용히 안고 계신 주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이 사실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활기차고 든든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